일동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국민께 사죄해드린다며 90도로 몸을 숙였습니다. 사흘 전 당선인들이 모여 주로 축하와 덕담을 나눴던 장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당선인 모임에서 거기서 나왔던 그 모습들이 과연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낙선자 간담회에선 총선 참패 원인에 이른바 용산을 빼놓을 수 없다는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너네 당을 봤었을 때 너를 절대 찍어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그 송사리는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남 위주의 지도부가 수도권 민심과 괴리돼 있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공감 능력을 좀 상실했다. 소위 영남의 자민련으로 계속 남아서 이런 위기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지금의 당원 100%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된다. 당원 100%로는 민심 반영 못한다. 영남 지도부 책임론에 당 내에선 반발도 나왔습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익사 직전인 당을 구해준 영남 국민에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건 너무 옹졸하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선인 총회를 다시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 수습책 논의를 이어갑니다. 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한 관리형이 아니라 쇄신 의지를 드러낼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당내 혼선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오늘 아니 여러 후보자들이 어쨌든 지역의 민심들을 몸소 실감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전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 얘기를 했고요.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처절하게 민심과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공감 능력을 좀 상실했다. 그리고 2번째는 유능한 정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그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던 유능함의 상실. 3번째가 이제 당내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이제 용산과의 관계, 또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또 지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의 어떤 비민주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어쨌든 집권 이후에 우리 당과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누적되고 쌓였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번에 심판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뽑는 시스템과 룰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 100%로 되어 있는 현행 방식이 좀 더 민심을 담자는 우리 과거의 반성에서부터 나왔던 때로 돌아가서 당원하고 국민의 비율을 5대5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기 힘들다면 원래 우리가 하던 기존 방식인 7대3 정도까지는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 2번째는 원래 저희가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는 단일 지도 체제가 강력한 당권을 뒷받침해준다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단일 지도 체제를 하다 보니 저희의 목소리가 대표 하나의 출력 스피커로만 나가고 다양한 목소리가 강력하게 많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면 거의 당대표에 준하는 소위 고출력 스피커들이 여러 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의석도 작고 이런 마당에서는 고출력 스피커를 동시에 여러 대를 확보해서 우리의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또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도 건강하게 논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뭐 우리가 이제 용산의 뜻만 받들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가는 당이 아니라 용산과 협력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논의가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균형된 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출력 스피커 여러 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당이 반성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제 곧 열릴 텐데 뭐 언제인지 시기적으로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룰을 민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번에 민심에 가혹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정당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당의 모습은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3년 후에 있을 대선에도 분명히 필패를 가져올 거다. 이런 말씀들을 몇 분이 또 해주셨고요. 저는 그 당원의 그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50대 50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 뭐 일반 여론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당원의 당원의 의지도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는 국민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뭐 당심은 선거의 필패다. 이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분명히 민심이 반영이 되는 그런 룰이 돼야 된다. 룰이 변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